오늘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책 제목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2부 6가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첫째,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만 된다면 부러울 게 없겠네요.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1장.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예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었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같이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가서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짖어댔다.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PT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PT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PT, 넌 심리학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는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자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피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피해가 생겨난다.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는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길 원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보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조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되었던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 이들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턴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다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다. 굶주림과 시련,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즈벨트 흑인 시중이었던 제임스 에이머스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어버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에이머스와 그 아내는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루즈벨트의 사유지인 한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며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라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즈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아니면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데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당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즈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콘 브레이드를 만드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즈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콘브레드를 올려 루즈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에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나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즈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누구도 그 경우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W.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5년 전까지 하버드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하루는 LRC 크레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융자기금에서 $60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레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 했죠. 그때 총장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어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의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시켜 먹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대학교 예술과학대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린 우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베트 페스터운, 그다음에 루퍼트 휴즈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충고를 받고 싶고 그들의 성경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담은 편지였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각의 편지에 이름을 썼다. 우리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 강의를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과 작품 창작 방법에 관련된 대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이런 정성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워크샴, 월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등등의 많은 저명인사를 광제에 초빙할 수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독일 황제를 예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가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혐오는 극에 달하여 사람들은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들풀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은 항상 빌헬름을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했다. 황제는 이 편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책을 애초부터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 등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수년에 걸쳐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나는 점성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이 태어난 일이 성격이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을 믿느냐고 일단 묻곤 했다. 그리고는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11월 24일, 11월 24일하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그 사람이 등에 돌리자마자 나는 그의 이름과 생일을 적고 나중에 그 정보를 생일책에다 옮겨 적는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그 생일책에 적힌 정보를 달력에 옮겨 적어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생일이 되면 편지나 정보를 보낸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성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을 훈련시키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이러한 인생관이 일을 할 때 효과가 있을까? 정말 그럴까?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상 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겠다. 뉴욕시에 있는 한 대형은행 직원이었던 찰스는 어떤 기업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받았다.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에
월터스 씨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대규모 업체의 사장이었다. 사장실로 안내되는 중에 비서가 문으로 빼꼼히 머리를 내밀며 사장에게 오늘은 들릴 수 있는 우표가 없습니다 말했다. 12살 아들을 위해 우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사장은 월터스 씨에게 말했다. 월터스 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말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장은 모호하고 일반적이었고 막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장의 입을 열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인터뷰 시간은 짧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월터스 씨는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가 그의 비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우표요. 그리고 12살 먹은 아들이었죠. 우리 은행 외국 담당 부서가 우표를 모은다는 게 생각났어요.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서 떼어난 우표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화를 해서 아이를 위한 우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느냐고요?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해도 그렇게 열렬히 내 손을 쥐고 흔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미소와 호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들이 이걸 좋아하겠군요. 우표들을 애지중지 쓰다듬으며 그는 말했죠. 이걸 봐요. 정말 보물이네요. 우리는 우표 이야기를 하고 아이 사진을 보며 30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30분 이상에 더 내어 내게 원하는 모든 정보를 주었죠. 부탁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곤 부하 직원들을 불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죠. 제게 모든 사실, 수치, 보고서, 편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겨줬습니다. 신문기자식으로 말하면 한 건 제대로 건졌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필라델피아의 CM 네플 주니어는 몇 년 전에 걸쳐 대규모 체인점 회사에 석탄을 납품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체인점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딜러들로부터 연료를 구매하면서 네플의 사무실 바로 옆으로 석탄을 실어 날았다. 어느 날 네플은 수업 중에 체인점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며 국가의 수치라고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체인점에 석탄을 팔 궁리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수업 중 체인점의 확산은 나라의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론을 하기로 했다. 내 제안에 대해 네플은 부정적인 편에 들었다. 다시 말해 그는 체인점을 옹호하기로 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던 체인점 회사의 경영진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오늘 석탄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토론에 대한 이야기하곤 말했다. 제가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온 이유는 당신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논쟁을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네플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저는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던 건 그 조건 덕분이기도 했죠. 제가 사정을 말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저를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하고도 47분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은 체인점에 대한 책을 썼던 중역도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전국 체인점 연합회에 편지를 써서 우리 토론 주제에 관한 문서를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분은 체인점이 인류에게 진정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말을 하면 그의 눈은 정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꿈꿔보지도 못한 것들에 눈을 뜨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게 모든 정신적 태도를 바꾸어 주었어요. 제가 막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그분은 문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어요.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는 토론 잘하기를 빈다고 언젠가 아무 때나 들려도 토론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잘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죠. 그분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봄에 다시 한번 봐요. 당신네 석탄을 주문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제게 석탄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둔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저와 제 석탄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네플씨, 당신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1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푸블릴리우스 시루스가 말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능력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성격을 갖기를 원한다면 헨리 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귀를 읽어보기를 원한다. 제목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순히 신앙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온 3,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링크 박사는 내게 이 책을 그냥 쉽게 어떻게 인성을 개발할 것인가로 제목을 지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책의 제안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1장을 마쳤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감동도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